자, 직선의 방정식 나와 봅시다. 자, 페이지는 개념원리 34페이지고요. 먼저 판소노트 보면서 개념을 먼저 잡고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개념부터 들어가시죠. 개념 1번입니다. 자, 개념 1번 보게 되면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를 전반적으로 어떤 건지 한번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먼저 여기 있는 직선이라고 하는 거요. 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두 가지 모양이 있어요. 혹시 너네 파워레인저란다. 파워 디지몬 본 적 있어요? 파워 디지몬이요? 파워 디지몬? 응, 알았어. 어쨌든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자, 하나는 표준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물론 이 말은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이 말은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표준형이 있고 하나는 일반형이 있다. 자, 먼저 표준형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y는 mx 플러스 y다. 자, 이 형태 자체는 좀 중요하거든요. y는 mx 플러스 n이다. 자, 그 다음에 일반형이라고 하는 거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고 하는 게 0이다 라고 나타냅니다. 이 두 가지는 그냥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각각에 대해서는 이제 또 배울 거거든요. 지금 옆에 밑에 있는 거 좀 길잖아요. 거기서 다 배울 거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 형태가 나온다. 그러면 직선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직선이라고 하는 게 정해질 때는요. 직선이 결정될 조건을 보도록 할게요. 결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이 존재할 때 직선이 정해집니다. 서로 다른 두 점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의 점과요. 한 점과요. 그리고 기울기가 주어지면은 직선이 딱 하나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 두 개,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이 있던가 아니면 한 점과 기울기가 있을 때 중요한 거다. 지금 판서 노트에 다 적고 계시죠? 자, 이 두 개가 결정된 조건입니다. 자, 다음 그 밑에 있는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기울기라고 하는 게 주어집니다. 기울기가 m으로 주어지고요. 다음 y 절편이라고 하는 게 n이라고 주어진다면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얘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얘 옆에서 봤던 표준형과 동일하죠. x 앞에 있는 이 m이라고 하는 게 기울기고요. 뒤에 있는 n이라고 하는 게 y 절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 점 x, y 아니 x1, y라고 할게요. x1, y1 그 다음 기울기는 n이라고 주어집니다.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적을 거냐? y는 m의 x-x1 플러스 y2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전부 다 중학교 때 했었던 거죠. 그죠?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날까봐 다시 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두 개의 점이 주어집니다. 두 점이 주어지는데 하나는 x1, y1이고요. 다른 거 하나는 x2, y2다. 이 두 개의 점에 있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 먼저 얘는요. y는 기울기라고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기울기는 어떻게 정해요? 두 개의 점이 있을 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에요.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이다. 그리고 나서는 x 곱해주면 되고요. 여기 있는 이 x라고 하는 게 얘이거나 얘 둘 중 하나 지나면 되는 거거든요. 한 점을 지나는 거
x1 빼기 x 빼기 x1 플러스 y1 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거, 아니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랑 서로 같은 건데 기울기라고 하는 게 두 개의 점으로 구해진다라는 것뿐 두 개 똑같은 모양이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네 번째로는 두 개의 점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점이 좀 특징적인 점이 됩니다. x1, a. 그 다음 x1, b. 자, 얘네들 보게 되면은 x좌표가 둘 다 x1이라고 하는 걸로 똑같다. 자, 그러면 얘는 y는 x1이라고 하는 걸로 된다. y가 뭐든 간에 그냥 x1인 거야. 잠시만 미안해요. 다시. x는 x1입니다. y는 x1이 아니고요. x는 x1이요. y가 뭐든 간에 x가 전부 다 x1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자,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점이 있는데요. a, y1. 그 다음은 b, y1. 이렇게 생각해보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특징적인 점이요. y라고 하는 게 계속 y1으로 나온다. 자, 얘는 x값이 뭐든 간에 y라고 하는 게 y1이다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 자, 여섯 번째로는요, x절편이라고 하는 게 주어집니다. x절편이 a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은 b입니다. 자, x절편이랑 y절편이 주어진 이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a분의 x, x절편이 x 밑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 y절편이라고 하는 게 y 밑에 갑니다. 얘 두 개 더한 게 1이다 라는 걸로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4번과 5번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조금 특징적인 점인데 얘는 좌표축이에요. 평행하거나 수직이 돼요. 뒤에 가서 문제로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좌표축에 평행하거나 수직이다. 자, 얘가 직선이 나올 수 있는 대부분의 경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6가지요. 그래서 이 6가지에 있어서 문제에서 어떤 모양으로 주어졌냐에 따라서 이 6가지 사용해 주시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여기서 하나만 좀 체크로 볼게요. 뭐냐면은 이 기울기라고 하는 거예요. 직선의 기울기 m이라고 하는 거. 이 기울기를 나타내는 방법에는 m이라고 하는 숫자로 주어질 수도 있지만은 각도로 주어질 수도 있거든요. 얘가 x축이고요. 직선이 있습니다. 얘가 직선 l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x축이랑 l이라고 하는 이 사이 각도 세타라고 하는 게 있다면 직선의 기울기는요. 여기 있는 이 세타를 이용해서 m이라고 하는 거는 탄젠트 세타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 중3 때 배웠던 삼각함수에 있어서 이 탄젠트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미는 기울기다 라고 배웠을 거예요. 여기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중학교 때 거 복습이에요. 근데 기억 안 나신다면 철저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자, 뒤에 있는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필수 유형 1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 6개를 조금 그냥 두고요. 각각에 대한 문제들을 한번 볼 텐데, 먼저 첫 번째 문제요. 자, 두 개의 점을 이은 선분이 중점이야. 이거 중점 구하는 방법 기억나? 어떻게 구해요? 지금 5초 줄게. 빨리 중점 구해봐. 5, 4, 3, 2, 1. 중점 얼마야? 1,5지. x좌표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고 y좌표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중점 구하는 방법이었다. 알겠지? 자, 그러면 1,5라고 하는 거 1,5라고 하는 거를 지난데 그리고 나서 기울기라고 하는 게 주어진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래. 자, 옆에 있는 1, 2, 3, 4, 5, 6번 중에서 몇 번이죠? 1번. 아니죠.
2번, 3번. 아닌데요. 하나의 점이랑 기울기가 주어진 겁니다. 2번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지나는 점 하나, 기울기 마이너스 3 주어진 거야.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거거든. 그럼 얘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마이너스 3을 적어 놓고요. 지나는 점은 x 마이너스 1 플러스 5라고 적어줘야 되겠죠. 그죠? 자, 지나는 점은 여기 있는 괄호를 0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y 값이 5로 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되고요.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 라고 했을 때는 깔끔하게 다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8 이렇게 정리가 된다. 간단하죠? 직선의 방정식을 적을 줄 알면은 이런 문제는 진짜 기본적인 것 중에 기본적인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필수 유형 2번입니다. 지금 밑에 있는 답지 풀이 가리시고요. 선분 A, 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점 5,2랑 그 점이랑 두 개의 점을 지나는 방정식을 작성해 봅시다. 두 개의 점이 주어졌을 때는 여기 있는 세 번째 유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3분의 2, 3대2 내분점 찾아보시고 직선의 방정식도 찾아보시고 자, 2번 문제입니다. A랑 B랑 두 개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이야. 자, 내분점이거든. 3, 2 적어 놓는 데지. 그리고 플러스야. A, B를 3대2로 내분한대. B 좌표를 앞에다 곱해야 되지. 그치? B의 X좌표를 앞에다가 곱해준다. A의 X좌표를 뒤에다가 곱해준다. 얘가 X좌표가 되는 거고. 다음 3대2 내분점인데 Y좌표도 한번 봅시다. 3, 2 플러스야. B의 Y좌표를 앞에다가 마이너스 8을 앞에다가 곱해요. 마이너스 3을 뒤에다가 곱해요. 얘가 내분점이다. 그지? 그래서 이 내분점 구하게 되면은 4, 마이너스 6이라고 계산이 되실 겁니다. 됨? 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4,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 5,2라고 하는 거 얘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봅시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기울기 구하는 거야. 자,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거든. 뒤에서 앞에 거 빼자. 그러면은 5 빼기 4 y값 2 빼기 마이너스 6이야. 얘 계산하면은 1분의 8이거든. 그래서 기울기는 8이 되는 거야. 자, 기울기 8이고 두 개의 점 중에서 아무거나 여러분들 편하신 걸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둘 중 하나 지나는 거니까 기울기 주어졌네. y는 8에 나는 뒤에 걸로 계산할게. x-5 플러스 2라고 직선의 방정식 정리할 수가 있겠지. 전부 다 전개해. 8x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40이니까 2 더하면 마이너스 38? 얘로 직선의 방정식이 정해지겠다. 이해됨? 됐니? 네. 넘어간다. 다음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졌대. x절편이랑 y절편이 주어졌대. 얘 몇 번 유형일까요? 네, 뭐라고요? 필수 예제 3번에 있는 이 문제가 오른쪽에 있는 6가지 상황 중에서 어떤 상황일까요? 몇 번 상황일까요? 대답 6번이죠.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졌어요. 6번 상황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x절편이 6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 6분의 x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y라고 하는 게 1이다. 얘로 정리가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지? 자, 분모 없애자. 마이너스 6을 양변에다가 다 곱할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y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6입니다. 여기다가 양변에 모두 마이너스 6을 곱해 준 거다. 자, 정리 한번 해보자. 얘 넘어가요. 3y라고 하는 게 x-6이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끝내셔도 되지만 함수기 때문에 직선이기 때문에 y는 해서 나타내게 된다면 여기까지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직선 위에 두 개의 점이 있대요. 직선 위에 있다. 어떤 거 위에 있다. 어떤 말이었죠? 대입해서
만족하라. 자, 그러면 여기식보다는 이 식이 좀 더 계산하기 편할 거야. 자, 그래서 a, 마이너스 1을 지나면 대입하래. 마이너스 3은 a 마이너스 6이다. 따라서 a라고 하는 거는 3이다. 계산되겠지. 다음 4, b야. 대입 3b라고 하는 거는 4 빼기 6이다. 얘 마이너스 2로 계산된다. b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다. a 값, b 값 다 구했네. 두 개 곱하면은 a, b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계산 간단하죠? 자, 다음 4번입니다. 필수 예제 4번 보시게 되면은 세 개의 점이요 한 직선 위에 있어야 된대요.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점은 두 개 가지고 만드는 건데 세 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대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하나의 직선이 있는데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다는 거잖아. 자, 여기에서 이 세 개가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거는 뭘까요? 두 개의 점을 딱 정했을 때 기울기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A, B 기울기 구하게 되시면은 이만큼의 각도 세타라고 구해지고요. BC도 마찬가지. 여기가 세타. 그래서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게 똑같겠죠. 기울기 똑같습니다. 그 다음 AC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기울기가 세타로 동일하다. 탄젠트 세타로 기울기가 정해진다. 자, 그래서 세 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는 특정한 두 개의 점에 대해서 기울기를 구했을 때 모두 다 기울기가 똑같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얘 ABC니까 AB의 기울기는 직선 AB 기울기 라고 하는 거는 BC의 기울기랑 똑같아야 되고요. CA에 대해서 기울기가 동일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세 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간단하게 문제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A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3,2고요. B라고 하는 거는 1,-A예요. C라고 하는 거는 A,5거든요. 자, 나는 여기에서 A, B, B, C, C, A 중에서 두 개를 고를 텐데 A, B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울기요. 얘랑 나는 A, C를 볼 거야. 왜 B, C는 안 볼까? 얘 딱 보면은 A-1, O 플러스 A거든? 분자 분모에 둘 다 A가 들어가. 그래서 나는 안 할 거야. 난 그렇게 안 볼 거야. 그래서 이 두 개로 볼 거야. 자, 그러면 A, B에 대한 기울기 보자. 3, 1이네? 나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뺄래. 3 빼기 1 분의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뺄래. 2 플러스 A지. 얘가 AC는 얘 뭔지 모르겠지만 Y값 봤더니 뒤에 게 더 커. 그러면 뒤에서 앞에 걸 뺄래. 앞에 걸 뒤에서 빼도 되지만 뒤에 거를 앞에서 빼도 돼. 자, 여기서 얘 뺀다. A 빼기 3 분의 5 빼기 2, 3이야. 이해되지? 자, 그래서 얘가 2거든요. 정리해보자. 2 플러스 A 곱하기에 A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게 6이 된대요. 전개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자, A라고 하는 거 전개 한번 해보자.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6이다. 6 넘어가면은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는 0이래. 인수분해 되잖아. A라고 하는 게 4이거나 마이너스 3이다. 계산 되겠죠? 그죠? 양수 A 값이니까 4입니다. 끝. 자, 다음 판서 노트 잠깐 또 넘어올게요. 자, 판서 노트 보시게 되면은 먼저 두 개의 유형을 보고, 두 개의 개념을 보고 문제로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개념 2번이에요. 자, 두 번째로 보게 될 거는 개수의 부호에 따른
직선이거든요. 자, 얘들아, 이거 우리 중학교 때 진짜 많이 했었던 거거든. 직선뿐만 아니고 2차 함수에 대해서 개수 가지고 어떤 모양이냐, 축이 어디 있냐, 꼭지점이 어디 있냐 찾았었는데 기억나? 네. 안 나는 사람 손.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 기억이 안 나. 그렇지. 그래서 지금 있는 거를 잘 보셔야 된다.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건데, 분명히 했던 건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자, 직선이 이렇게 주어져.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주어져. 근데 얘를 살짝 바꿀 거야. 얘를 살짝 바꾸는데 중요한 거는 b가 0이 아니야. 이렇게 주어진 가장 일반형, 직선에 대한 일반형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바꿀 거야. 물론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얘를 b로 나누면서 y는 해서 나타낼 거거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의 x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하는 걸로 정해지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 표준형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a와 b의 부호는 뭐를 결정할까? a, b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거다. 그지? 자, 여기 있는 게 어떤 자리야? 기울기. 그렇죠. 얘는 기울기를 결정합니다. 기울기를 결정하는 애들이다. 자, 그 다음은 두 번째로 b와 c의 부호는요. b와 c의 부호는 bc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y절편을 의미합니다. y절편을 결정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CA라고 하는 거를 보도록 하죠. CA의 부호. 자, 센스 것. 얘는 어떤 거를 결정할까요? X절편. X절편의 부호를 결정하는 거다. 자, 왜 얘가 X절편을 의미를 하는 거냐? 자, 얘 X절편 찾아보자. Y가 0이 되도록 하는 이 X 값은요, 마이너스 A분의 C라고 계산이 돼야 돼요. 그래야 대입했을 때 0이 되거든요. 그래서 AC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 X절편이다. 그래서 X절편을 결정하는 게 CA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건데요. 자,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총 3가지로 나눠서 볼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삼각형이요. 첫 번째는 삼각형입니다. 자, 얘는요, 한 꼭지점과 그 대변에 대한 중점을 지나면은 넓이가 2등분이 돼요. 한 꼭지점과 대변의 중점이요. 삼각형이 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꼭지점에서요, 거기에 대한 대변의 중점을 지나면은 당연히 넓이가 2등분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정사각형. 얘는 좀 많아요.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그리고 마른 모형. 자, 얘네들 4개는요, 두 개의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됩니다. 두 대각선의 교점이요.
교점을 지나면 된다. 자, 대표적인 걸로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 거를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있는 이 대각선과요, 여기 있는 이 대각선이 두 개가 지난다. 여기서의 교점 있죠?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기만 하면은 넓이가 2등분으로 됩니다. 어떤 기울기든 상관없어요. 얘는 이 점만 지나면은 그 직선이 넓이를 2등분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원이에요. 원 같은 경우에는 원의 중심만 지나면 됩니다. 중심을 지난다. 원이 존재할 때요, 원의 중심을 지나는 이 직선이기만 하면은 넓이가 2등분이 된다. 자,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 5번으로 가보시죠. 필수 예제 5번입니다. 자,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지금 봤던 이 세 번째 개념으로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세 개의 점이 있다. 이때 삼각형이 있는데, 자, 얘들아, 이거 넓이, 이거 삼각형 그리드 있잖아. 좌표 직접 똑같이 그 자리에 찍으려고 하지 마. 대충 찍어. 대충 찍어. 얘 지금 필수 예제 5번. 얘 A, B, C라고 그냥 아무렇게나 두는 거야. 굳이 좌표 평면에다가 정확하게 그리지 마. 얘 마이너스 2,4야.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2야. 자, 그 다음에 얘는 3,4야. 지금 이 삼각형에서 A를 지나고 BC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라고 하거든. 자, A를 지나고 넓이를 2등분한다. B와 C의 중점 지나야 되는 거지. 그지? 그게 판소노스트 1번이 있는 내용이었잖아. BC에 대해서 중점을 얘랑 지나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이 중점이라고 하는 거 좌표를 구해봐야겠지. 2개 더해서 2로 나눠 1이네. 2개 더해서 2로 나눠 3이잖아. 1,3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거야. 이제 직선의 방정식 세워보자. 얘 두 개의 점으로 세워주는 거 아니니? 맞아?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거는 기울기야. 여기에서 얘를 뺄게. 그럼 1 빼기에 마이너스 2 분의 3 빼기에 4가 되겠네? 결국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자, 직선의 방정식 세우면서 마무리 하시죠. 직선의 방정식 y는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에 1,3 지난다고 하자. x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야. 다 전개합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x에 플러스 3분의 1이니까 플러스 3분의 10 이렇게 계산이 되겠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가 있네. 생각보다는 간단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6번입니다. 이제 미지수에 대한 부호와 그 그래프의 개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6번 보시게 되면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고 하는 걸로 직선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부터요. AC라고 하는 게 0보다 크고요. BC라고 하는 게 0보다 크대요. 자, 이때 지금 AC가 같이 들어가 있네. AC가 들어가 있는 거는 뭘 의미해서죠? X절편. X절편. X절편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었다? Y는 0. 어? 아니, AC로 계산을 했을 때, AC가 들어있는 걸로 계산을 했을 때, X절편은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죠? 마이너스. 에? 얘 아니야? 맞아요. X절편은 얘로 구하는 거였잖아요. 네. 자, BC가 같이 들어가 있다, BC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건 뭐였었죠? Y절편. Y절편. Y절편은 어떻게 구했죠? Y절편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됐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B분의 C겠죠. 자, 그리고 지금 AC를 두 개를 곱해서 양수래요. 두 개 부호가 똑같은 거죠? 네. 그죠? 그러면 A랑 C랑 두 개 부호가 똑같으니까 X절편은 0보다 작아요.
자, BC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부호입니다. BC가 똑같은 부호이기 때문에 얘도 마이너스 붙어서 음수죠. 그럼 X절편 음수, Y절편 음수라는 뜻이야. 그러면 그래프로 생각을 했을 때 X축, Y축이 있을 때 X절편도 음수, Y절편도 음수인 거는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얘가 지나는 사분면은 2, 3, 4 사분면을 지난다. 이해됨? 네. 자, 다음 두 번째요. 두 번째로 볼 거는 A, B라고 하는 게 음수고요. 다음 BC라고 하는 게 양수입니다. 자, A, B가 같이 들어가 있었던 거는 어떤 거였죠? 기울기. 그렇죠. 기울기. 기울기는 어떻게 계산된다? A분의 B. 어? 마이너스 A. 네? 마이너스 B분의 A죠. 그죠? 네. 자, 지금 A, B가 두 개 부호가 다르잖아. 두 개 부호가 달라. A가 플러스 B가 마이너스 든, A가 마이너스 B가 플러스 든, 두 개 부호가 달라. B분의 A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앞에 마이너스 달려있으니까 기울기는 양수야. 이해돼? 자, BC 들어가 있는 거는 Y절편이죠. Y절편. 자, 얘는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데 BC가 두 개가 똑같은 부호네. 얘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붙었네. 음수네. Y절편 자체는 음수고 기울기가 양수인 애를 본다라는 거거든. 그래프로 그렸을 때 여기다 그릴게. Y절편이 음수인데 기울기가 양수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니? 그치? 자, 지나는 사분면 1, 3, 4 사분면 지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요. 자, 세 번째로 보게 되면은 AC라고 하는 게 0보다 크대. 자, 그 다음에 B가 0이야. 자, 봐. B가 0이래. 얘가 없어지는 거거든? 얘가 없어져. 그러면은 남아있는 게 뭐냐면은 AX 더하기 C라고 하는 게 0이 돼. 얘 정리합시다. X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A분의 C라고 정리가 되겠죠? AC 두 개 부호가 똑같네? 얘 똑같지? X가 음수라는 뜻이야. 자, 얘 어디서 많이 봤지 않아? 그 판서노트에 우리 직선 모양 6개 중에서 얘 몇 번째 있는 거야? X는 어떤 실수야? 얘 몇 번에 있는 거야? 4번이야. 판서노트 봐봐. 네. 4번 보게 되면은 X는 해서 나타낸 숫자잖아. 그지? 얘가 어떤 숫자라고 하는 거거든? 얘가 어떻게 나타내냐면 Y값은 뭐든 상관이 없어. Y값은 뭐든 상관이 없는데 그냥 X라고 하는 게 이 실수일 뿐이야. 여기에 있는 이 점들을 다 모아놓은 직선이야. 얘가 X값이 마이너스 A분의 C라고 하는 값들만 다 모아놓은 점이야. 이해돼? 민재 이해 안 되지 너? 그러니까 X라고 하는 게 음수라고 하는 실수를 가지는 거야. 음수인 실수야. X라고 하는 게 이 값인 모든 점들을 다 찍는 거야. X값이 마이너스 A분의 C라고 하는 점들을 다 찍어보면은 Y값이 뭐든 간에 전부 다 이 선들을 다 찍어 놓은 거야. 그래서 X는 어떤 실수다. Y축에 대해서 평행하게끔 또는 X축의 수직이게끔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지나는 거는 2, 3, 4분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참고로 해서 하나 적어 놓으세요. X는 어떤 K 실수를 지난다. 얘 그래프는 X축의 수직이거나 또는 Y축에 평행하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다. 얘 위에다가 적어놔. X는 K라고 하는 거, 얘는 X축의 수직이거나 Y축에 평행하다라는 거, X가 K라고 하는 모든 점들을 다 찍어보면은 일직선이 나온다. 수직선이 나온다. 알겠지? 자, 그 다음은 유형 7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10분 쉬었다가 하시죠. 자, 개념 4번 보도록 하시죠. 자, 개념 4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뭐 딱히 별건 없고요.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거든요. 뭐 제목은 스킵할게요.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는데 얘는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져요. K에 관계없이. 자, 그리고 뭐 기울기 m이라고 하는 거에도 관계없이 라는 게 나오거든요. 기울기 m 값에 관계없이. 자, 얘들아, 우리 이거 이렇게 됐었지? 야, 어떻게 풀었지? 얘 항등식 파트에 있었거든? 진짜? 얘 어떻게 풀었을까? 나. 얘는 이거 어떻게 풀었을까? 기본은 얘 어떻게 풀었을까? 아, 접어. 야, 이거 저기요들? 0이 되게요. 비슷해요. 정확하게. 좀 더 정확하게. 아직까지 기억 안 나? 0이 되게끔 한다는데 연우가 지금 이걸 보여줘. 얘 이거였잖아. 어떤 값에 관계없이라고 하는 거 얘에 대해서 문자로 정리를 해. 걔 개수가 0이어야 되는 거잖아. 어떤 거 k 플러스 y는 다시 어떤 거 k 더하기 어떤 거는 0이다. 그럼 얘가 0이고 얘도 0이 되게끔 만들어 주는 거였잖아. 그지? 얘는 이거 말하는 거였잖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너 등껍질 떼버린다. 넌 커피 뺏어버린다. 칠가이. 너 이거 들고 있는 거 못 들고 있게 할 거야 이거. 자, 그 다음에 m값에 관계없이 또 마찬가지야. m으로 어떤 값들을 묶었을 때 얘가 0이 되도록 잡아주는 거야. 알겠지? 네. 자, 필수 이제 7번으로 넘어가시죠. 자, 얘 직접 한번 풀어보시죠. 밑에 있는 풀이 가리시고 얘 직접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시작하시죠. 7번. 자, 얘 보시죠. K값에 관계없이요.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물어봅니다. K가 들어가 있는 것끼리 다 묶어내는 거거든요. 그럼 얘 K로 되어 있는 것들끼리 다 묶어봅시다. 마이너스 K고요. 얘 정리하면 3K가 나옵니다. 3Y예요. 그리고 나서는 K로 묶어지겠죠? 더하기. 그 다음은 E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가 뒤에 남아있겠죠. 얘가 0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k 값에 관계없이면은 여기 있는 k 앞에 있는 이 개수가 0이다. 자, 그 다음은 여기에 있는 이 값 또한 0이다. 그죠? 자, 그러면 얘네도 0, 얘네도 0을 만족시키는 점을 찾아야 되겠네? 연립방 정식이죠. 결국에는 얘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3y라고 하는 게 0이고요. 이 x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게 0입니다. 얘를 만족시키는 x, y 값을 찾아야 돼요. 자, 얘 정리하면 x는 3y다, 그지? 3y를 여기다가 대입해. 그러면은 6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 5y 마이너스 5는 0이네. y는 1이네. 자, 따라서 y는 1이다. 다음, x라고 하는 거는 3이 되어야 되겠지. 그지? 위에다가 대입하면은 x값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다. 자, 따라서 x라고 하는 거 3, y라고 하는 거를 1 지나는, 얘를 지나는 점이 항상, 이 점에 대해서 항상 이 점을, 직선이 항상 이 점은 지난다는 거야. k 값에 관계없이요. 자, 그럼 얘를 그래프로 잠깐 나타내 보자면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은 3,1이거든요. 3,1 항상 이 점은 지나요. 근데 k 값에 따라서 기울기 자체는 바뀌거든요. k 값에 따라서는 뭐 기울기는 다 바뀌게 된다. 뭐 이런 직선, 이런 직선, 이런 직선 다 나올 수가 있다. 근데 항상 이 점만큼은 지난다 라는 게 이런 문제입니다. 알겠죠? 넘어갑니다. 자, 다음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이 활용이거든요. 8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자, 8번, 발전 8번이요. 자, 여기 있는 문제 보게 되면은 직선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직선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얘가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m이라고 하는 거의 범위를 구하래. 지금 눈치를 챘겠지만 계속 그래프 그리지. 그지? 얘 1차 함수거든. 직선이라고 하는 건 1차 함수야. 얘네들 그래프 그려서 보는 게 제일 간단하고 눈에 보기도 편해. 자, 먼저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얘 직선부터 적어 놓을게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자, 그 다음 m이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는데 이 m이라고 하는 거를 싹 다 묶어 볼게. 그러면 m으로 묶어서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야. 자, 이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직선을 우리가 저기 좌표평면에다가 한번 나타내 볼게요. x축, 여기쯤이 y축. 얘가요, x절편 2고 y절편이 2거든요. 요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 x절편 2고요, y절편 2다. 됐니? 이해돼?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거요. 쟤는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어디죠? 일단 x가 1이 돼야 될 거 아니야. y 값은 얼마지? m 값에 관계없이. 네. 얼마 지나요? 1. 그쵸? 그럼 좌표 불러줄래? 1,0, 0,1. 1,1 1. 지난다. 이해돼? 네. 자, 그럼 1,1이라고 하는 점은 항상 지나요. 1,1이라고 하는 점은 항상 지난다. 잠시만. 얘 잘못 묶었어요. m으로 묶으면 이렇게 돼요. 미안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1을 지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1,1이라고 하는 점은 항상 지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네 두 개의 직선이요, 1사분면에서 만나래요. 대충 기울기가 한 이쯤 되면 만난다, 그죠? 1사분면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될지를 1사분면이요. 제 1사분면. 네.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지금 문제에서 1사분면에서 만나래요. 네. 혹시 사분면에 대한 개념? 알죠. 네네네. 자, 그래서 얘가 1사분면에서 만나야 된다. 자, 직선이 어떻게 돼야 될지 한번 보자. 이 점은 반드시 지나야 돼. 마이너스 1,1이라고 하는 점을. 그지? 이러면 안 만나지. 점점 작아져. 이 점을 딱 지날 때는 어떻게 돼? 0,2라고 하는 이 직선을 지날 때는 어떻게 돼? 안 되죠. 안 돼요. 축 위에서 만나는 거잖아. 지금 Y축 위에 있기 때문에 1사분면에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점점 내려와요. 어디까지?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내려오는 직선이요. 얘는 1사분면에서 만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 기울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있기만 하면은 1사분면에서 하나 만난다,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1과 0,2를 지나는 이때 기울기는 얘에서 얘 빼서 1, 얘에서 얘 빼면 1이죠. 네. 기울기 1입니다. 다음 얘는요. 마이너스 1,1, 2,0, 1 지나게끔 하는 기울기예요. 얘에서 얘 빼면 3이죠. 얘에서 얘 빼면은 마이너스 1입니다.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여기 있는 이 m이라고 하는 거요. 이 식에서 눈치를 벌써 채셨겠지만 어떤 걸 의미하죠? m이라고 하는 게. 그쵸? 그래서 이 m이라고 하는 거는 기울기고요. 이 기울기 범위 m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커야 돼요. 등호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1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m 값의 범위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얘도 그래프로 그려서 m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 이 기울기 범위를 구해서 찾아주시면 되겠다. 자, 다시 판서 노트로 한번 다시 넘어와 보시죠. 자, 개념 5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요. 개념 5번. 자, 개념 5번 보시게 되면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거든요. 일단 두 개의 직선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그 다음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이다 라고 하는 두 개의 직선이 있어요. 얘네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요. 얘네 두 개의 어떤 직선들인데 여기에 교점이라고 하는 게 지나가겠다, 그죠? 생기겠다, 그죠?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뭐 요런 애도 있을 수도 있고요. 요런 애도 있을 수도 있고요. 많겠죠? 얘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 하나의 직선 그냥 그대로 적어요. 여기에다가요. 두 개 중에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하나에다가 K를 곱해요. 어떤 실수를 곱하는 겁니다.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이다 라는 식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교점을 항상 지나게 되고요. 그 다음은 또 다른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여기 있는 이 K 값을 구하면서 정확한 직선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밑에 상자에다가 얘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K는 실수다까지 여기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필수 예제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리하시죠. 판서 노트에 적어 놓으세요. 자, 보세요. 두 개에 대한 교점을 지난대요. 그리고 2,1을 지난대요. 이 방정식을 구하라 라는 건데 두 개의 교점을 지난다 라는 거 있잖아. 거기다 별표 하나만 해줘. 두 개의 교점에다가 동그라미 하고 별표 하나 합시다.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은 두 개 중에서 아무거나에다가 K를 곱해서 는 0 해주면 되거든요. 그냥 나는 얘가 좀 더 간단해 보여서 얘한테 K를 곱할래. 그러면 2x-y-1에다가 더하기 k라고 하는 거를 곱한 다음에 x-y-3은 0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가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2,2를 지나야 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k 값을 찾아주시기만 하면 문제가 끝이 나는 거예요. 자, 2,2를 여기다가 대입해 볼게요.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다음 여기에 플러스 k에 2 빼기 2 빼기 3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거는 1이고요. 플러스 얘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3이거든요. 1 마이너스 3k라고 하는 게 0이네. 그래서 우리가 k라고 하는 거를 3분의 1이다 라는 걸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까지 3분의 1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요. 다 정리해 주시면 되거든요. x끼리 묶어보죠. 2x 플러스 3분의 1x. 다음 y로 묶어봅시다. 마이너스 1. 아니, 그냥 마이너스 y로 적어줄게요.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k 곱해서 마이너스 3분의 1y. 다음 상수항 계산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k가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은 0이다. 얘로 계산이 됩니다. 자, 따라서 3분의 7x 더하기 빼기로 그냥 바로 뺄게요. 마이너스 3분의 4y 마이너스 2는 0이다. 자, 그래서 얘 깔끔하게 y는 해서 나타내든지 아니면 3만 곱해서 그냥 좀 깔끔하게 나타내 주시게 되면요. 7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6은 0이다 라고 하는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등장한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 라고까지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은 이렇게 세운다라는 거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단원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직선의 방정식 첫 번째가 끝났어요. 자, 그러고 나서는 오늘 하나의 개념만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문제는 안 보고요. 자, 뒤로 쭉 넘어가시면은 47페이지 한번 보시죠.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요.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가 동일하거나 평행하거나 한 점에서 만나죠. 그죠? 이 세 개의 위치 관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걔를 좀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을 해서 하나의 표로 정리하고 끝낼 거예요. 자, 여기에 표 선생님이 그려놨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하나씩 채울 겁니다. 먼저 두 직선의 위치 관계들이 나와 있는데 자, 먼저 4개인데 자, 먼저 첫 번째로 여기에 평행하다 적어주시고요. 다음은 일치.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한 점. 그 다음은 수직. 이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에 있는 거는 적혀 있으니까 그냥 좀 스킵 좀 할게요. 둘. 셋, 넷까지. 자, 먼저 여기에 mx, 그냥 적어야겠다. y는 mx 플러스 n. 그 다음에 y는 n 프라임 x 플러스 n 프라임.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하나 오고요. 그 다음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그 다음은 프라임 달려있는 것들. 자, 그 다음에 여기 교점을 물어보고요. 여기에는 해를 물어봅니다. 자, 이 경우에 있어서 m과 m'은 어떤 걸 의미하죠? 기울기죠. n은요? n이랑 n'은요? 뭐라고요? n이랑 n'은 어떤 걸 의미하죠? y절편이거든요. 그래서 얘네 두 개가 평행하다라는 조건은요, m이라고 하는 기울기랑 m'이라고 하는 기울기랑 서로 똑같아야 돼요. 기울기가 똑같아야 평행하잖아요. 다음은 n이라고 하는 것과 n'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달라야 됩니다. y절편은 달라야 되는 거거든요. 얘가 평행할 조건이에요. 이제 표 넣으시면 돼요. 평행하다라는 거는 기울기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이 다르다. 자, 그 다음에 일치한다를 보도록 할게요.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는 기울기가 똑같아야 되고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y절편까지 동일해야 됩니다. 얘가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는 기울기만 다르면 됩니다. 기울기만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수직에다가 표시해 주시죠. 자, 이제 수직에 대한 관계인데요. 이 수직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 배우실 겁니다. 수직한다라는 거는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얘가 정말 중요한 성질입니다. 두 개의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서로 수직이다 라는 관계야. 알겠지? 그래서 이 4개 적어주시고요. 자,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이제 여기 있는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간단하게 비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보일 텐데요. 얘를 y는 해서 다 나타내면 왼쪽에 있는 거랑 똑같이 보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원리인데요. 여기에서 각각에 대한 비율들만 보면 됩니다. 평행하다 라는 거는 A'분의 A는 B'분의 B랑 똑같은데 C'분의 C랑은 다르기만 하면 돼요. 얘가 첫 번째로 평행하다 라고 나타냈을 때 어떻게 구해야 되냐 라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일치한다 라는 거는 A'분의 A는
B'분의 B는 C'분의 C. 얘네 세 개가 다 똑같으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는 A'분의 A라고 하는 거랑 B랑 서로 다르면 됩니다. 얘랑만 다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수직한다라는 거는 얘는 좀 특이해요. A 곱하기 A 프라임 더하기 B 곱하기 B 프라임은 0이기만 하면 돼요. A끼리 곱한 거, B끼리 곱한 거 더해서 0이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은 교점에 대해서 볼게요. 자, 평행하면은 교점 자체는 당연히 없겠죠. 여기 있으면 정신 나간 거죠. 자, 그 다음에 서로 일치한다라는 거는 너무나도 많아요. 모든 점이에요. 그죠? 무수히 많다라고 적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 건 당연히 한 점이겠죠. 그죠? 수직도 당연히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통합되어 있죠, 표가. 당연히 한 점에서 만나요. 한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된다. 자, 그 다음은 연립방정식의 해입니다. 똑같아요. 평행하면요, 해가 존재하지 않고요. 그 다음 일치하면 해가 무수히 많아요. 자, 그 다음에 한 점이거나 수직에서 만난다. 그러면 당연히 해는 한 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의 교점이랑 해를 구하는 방법이 서로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정확한 교점의 좌표는 해를 구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적어줄까요? 정확한 교점의 좌표는 해 구하기다. 두 개를 연립해서 해를 구하면 정확한 교점의 좌표가 나오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개념은 얘 꼭 복습해 오셔야 돼요. 알겠죠? 평행할 조건, 수직할 조건, 한 점에서 만날 조건, 이런 것들 전부 다 확인해 주시고 얘는 꼭 복습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보시죠.